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전거비인대와 경비인대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 동시에 재건 수술을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전거비인대와 경비인대의 손상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전거비인대와 경비인대가 어떤 인대고 다치면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거비인대는 발목이 삐었을 때 가장 많이 다치는 인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삐었을 때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죠. 발목이 다쳤을 때는 이렇게 다쳤을 때 이 전거비인대가 가장 흔하게 손상이 됩니다. 전거비인대가 손상이 된 경우에는 다행히 70%가 비술적 치료로 호전이 돼요. 그래서 전거비인대만 다쳤다 그러면 비술적 치료를 교과서적으로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비인대는 조금 달라요. 경비인대는 이 모형에서 보시면 발목을 구성하는 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경골하고 비골입니다. 이 경골과 비골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예요. 이 인대가 왜 중요하냐면 이 경골하고 비골 사이가 딱 잡혀져 있지 않고 이게 벌어지게 되면 발목 관절의 왁구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관절 자체가 다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절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대 중에 하나예요. 이 인대는 경골과 비골의 사이에서 위치하는데 이게 외측 복숭아뼈보다는 약간 위쪽입니다. 그래서 경비인대가 다치게 되는 경우에는 바깥쪽 복숭아뼈의 약간 상방 부위가 아프게 되고요. 이 경비인대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비술적 치료에 호전이 잘 안 돼요. 중요한데 비술적 치료에 호전이 잘 안 돼서 초기에 수술을 못하면 추후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과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인대가 다치게 되면 우선적으로 수술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드릴 환자는 전거비인대 손상과 경비인대 손상이 같이 있었던 환자죠. 간단하게 수술 전 상태와 수술 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는 먼저 외부 발목을 삐었고요. 발목을 삔 후에 발목 통증과 붓기가 있어서 외부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전거비인대가 여기에서 보시듯이 검은색으로 진하게 있는 게 아니라 회색과 검은색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즉 파열된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거비인대 파열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했죠. 3주가 지나도 통증하고 붓기가 지속이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오셨고요. 보통 이렇게 3주가 지나도 통증과 붓기가 있으면 다른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다친 쪽이 안 다친 쪽에 비해서 경골과 비골 사이가 더 넓은 거예요. 이 부위가 안 다친 쪽에 비해서 더 넓죠. 경골과 비골 사이가 더 넓다는 얘기는 이걸 잡아주는 인대가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비인대 손상 진단하에 환자한테 수술을 권했습니다. 환자도 다친 지 3주가 돼도 지속적으로 통증하고 붓기가 있어서 불안해하던 차에 진단을 정확히 받고 수술을 하자고 하니 순순히 이제 제 말씀에 따라 주셨고요. 환자는 수술 후 3개월째 일상생활에 복귀했고 1년째 까치발이 가능한 모습과 운동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동영상을 보시면 두 발로 까치발 가능하고요. 자, 왼발로 까치발 잘 하고 계시고 오른발로도 요 오른발이 수술한 발이거든요. 요 오른발로도 까치발을 잘 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저는 까치발을 수술 후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성공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이유는 까치발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균형 감각도 좋아야 되고 발목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근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주관적으로도 좋고 객관적으로도 까치발이 가능해서 수술이 성공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는 젊은 여성이었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을 잘못 밟으면서 우지끈 하면서 넘어지면서 엉덩이로 발목을 깔았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크게 다친 거거든요. 그래서 발목이 붓고 아프기 시작해서 타병원에 갔고 타병원에서 MRI를 찍은 후에 전거비인대 손상을 일단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부 병원 MRI를 보시면 전거비인대는 먼저 인대의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MRI를 통해서 인대의 상태를 확인을 한 거죠. 인대의 상태가 진한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과 검은색 올올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파열의 양상을 보여줬고 발목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본 겁니다. 전거비인대는 여기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벌리게 되면 전거비인대가 터져 있으면 요 관절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안쪽으로 꺾어서 벌려봤더니 바깥쪽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전거비인대가
끊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보존 쪽 치료를 하자 해서 했는데 3주를 해도 지속적으로 통증 및 붓기가 있어서 저한테 오셨어요. 정거비인대가 다친 경우에는 대부분 비술적 치료 2주를 하면 통증과 붓기는 호전이 돼요. 근데 3주가 돼도 계속 아프니까 저한테 오셨고,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가 손상이 어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제 경험을 해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경비인대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비인대 손상을 확인을 했죠. 경비인대 손상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 경비인대라는 거는 경골과 비골을 연결해주는 인대입니다. 그래서 경비인대가 손상이 되면 방사선상에서 경골과 비골 사이가 안 다친 쪽에 비해서 다친 쪽이 더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엑스레이랑 저는 CT를 통해서 두 개 다 확인을 하는데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안 다친 쪽의 경골과 비골 사이의 간격은 이 빨간색 표시 부위입니다. 근데 다친 쪽을 보면 경골과 비골 사이가 빨간색 표시 부위가 더 넓죠. 그래서 경골과 비골 사이가 벌어졌구나. 그래서 CT를 찍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경골과 비골 사이가 안 다친 쪽에 비해서 다친 쪽이 더 벌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인대는 어떤 상태지 하기 위해서 제가 초음파를 확인을 했는데요. 초음파를 흔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흔들어 봤더니 경골과 비골 사이가 많이 흔들리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경비인대 손상을 진단하에 환자한테 이제 수술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비인대는 수술하는데 그럼 정거비인대 손상 같이 있는데 이거는 수술 안 해줘도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정거비인대 손상이 비술적 치료로 성공 확률이 높긴 높습니다. 70%지만 30%는 실패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술 아예 안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술적 치료를 하지만 어차피 경비인대 때문에 수술하고 마취하고 입원까지 다 하는데 정거비인대를 놔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거비인대 수술도 같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정거비인대 손상 수술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대 부위를 열어서 찢어진 부위를 확인을 하고 찢어진 부위를 잘 이것도 이게 찢어진 다음에 엉켜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잘 맞춰줘야 정확하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로 튼튼하게 꼬매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가 간단하고 어렵지 않아서 같이 시행을 해줬고요. 경비인대는 어떻게 수술하냐? 경비인대는 여기 보시면 경비인대 자체가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짧고 굵은 인대입니다. 그래서 찢어진 부위를 찾아서 바늘을 넣어서 꼬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은 경골과 비골 사이에 핀을 고정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경골과 비골 사이에 핀을 고정을 해서 이 경비인대가 스스로 잘 나올 수 있도록 경골과 비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골과 비골 사이에 얘가 잘 났더라도 원래 인대만큼 강도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경골과 비골 사이에 실이 달린 나사를 통해서 인대를 추가로 재건해 줍니다. 그러면 이 실이 경비인대가 하는 일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는 경비인대 급성 손상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거비인대와 경비인대를 동시에 수술하면 그 과정 및 재활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마취는 발과 발목만 마취하고 제가 재워드려요. 그리고 입원은 2박 3일 정도면 충분한데 오전에 입원해서 오후 수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수술 후에 48시간 동안 정맥과 신경무통 주사로 통증을 조절한 후에 퇴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박 3일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에 첫 4주는 기부스하고 목발을 짚고 그 다음 4주는 보조기하고 재활을 합니다. 수술 후 1년째 모습인데요. 경비인대 부위를 초음파를 대서 확인을 했더니 경골과 비골 사이가 좁고 인대가 잘 재건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거비인대를 봤더니 거골과 비골 사이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진한 띠가 있어서 이 인대도 잘 재건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경비인대를 보시면 수술 전에 경골과 비골 사이가 흔들었더니 이렇게 막 툭툭 흔들리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이 사이 공간도 넓고요. 수술 후를 보시면 일단 경골과 비골 사이가 좁고 아무리 제가 흔들어도 일정 부분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게 확인이 돼서 경비인대가 잘 재건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술은 제가 경비인대를 수술할 때에는 경골과 비골 사이를 인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핀으로 고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핀을 수술 후 3개월째에 제거하는 아주 간단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인대를 2개를 수술을 해도 잘 쓰냐, 이거는 그 수술한 환자분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수술 후 3개월 차에 일상생활에 복귀를 했고 수술 후 1년 차에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 트레이닝도 가능하다. 내가 원하는 운동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발 수술했거든요. 종아리의 두께가 동일하죠. 이거는 거의 운동이 잘 돼서 이 근육이 많이 돌아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는 까치발 하는 거를 주로 봐요. 그래서 먼저 양발로 까치발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양발 까치발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왼발로 까치발 하는 거를 먼저 확인을 했어요. 이 발은 수술한 발은 아닌데요. 먼저 왼발이 까치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오른발 까치발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발로 한 발로 까치발이 되는지를 봤더니 한 발로 까치발 잘 되고 올라가는 것도 잘 버티고 내려가는 것도 천천히 잘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치발이 되려면 균형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근력도 있어야 되고 발목 안정성이 다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발을 수술을 했는데 이 오른쪽 발에 까치발 되는 게 왼쪽 발 까치발 되는 것만큼 잘 됐기 때문에 환자가 주관적으로도 만족하고 객관적으로도 까치발이 되니까 이 수술은 성공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비인대가 손상이 된 경우에는 경비인대는 비수술적 치료에 호전이 적고 초기 수술이 간단하고 결과가 좋아서 급성 손상의 수술적 치료를 주로 권유합니다. 경비인대 손상은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하고요. 특히 정거비인대를 다쳐서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경비인대 손상이 동반이 됐는지를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정거비인대가 급성 손상이 된 경우에 수술하는 것은 찢어진 부위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꼬매주면 되고요. 경비인대가 급성 손상이 된 경우에 수술하는 것은 경비인대가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골과 비골 사이에 핀으로 3개월간 고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경골과 비골 사이에 실이 달린 나사를 이용한 재건 수술을 통해서 경비인대를 좀 더 강화하는 거를 저는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을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2박 3일 정도 입원하시면 되고요. 4주 기부스, 4주 보조기, 수술 후 3개월째 핀을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발목을 삔다는 것은 저희 주변에 가장 흔한 손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잘 나아요. 하지만 일부에서 잘 안 나을 경우에 특히나 이 환자처럼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면 발목을 삘 때 가장 흔하게 다치는 전거비인대 외에 다른 거에 손상이 있는지는 꼭 확인을 같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수술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과 이러한 방식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저의 생각과 저의 이제 치료를 자유롭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제작했고요. 네이버 족부 김주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